자, 앞서서 김홍욱 교수가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유전 시설이 무인기 공격으로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뉴스에 전 세계가 굉장히 지금 공포에 가까운 드론 트라우마를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마드 원이라는 무인 드론인데 앞서 이제 영상에 잠깐 보셨습니다만 한 10여 개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 영공이 그야말로 그대로 뚫리고 말았는데 날개 길이가 1m 안팎밖에 되지 않고요. 가격도 한 1,000만 원대, 수억 원대 무기들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무인 자폭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적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도가 높은 건데 보시는 대로 이제 원유 시설 두 군데에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자,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공격받은 시설의 피해 정도가 선명할 정도인데 누가 그랬는지 안보리에서도 공방이 치열합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일단 본인들이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언제든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명확한 지금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란으로 몰고 가고 싶은 건지 그거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이란은 펄쩍뛰고 있죠. 최대 거짓말이자 최대 사기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본인의 이제 미국 내 정치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했다고 믿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물리적인 거리, 그러니까 사우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 예멘인데 이 예멘의 반군이 공격을 했다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1,000km가 넘는 거리를 이 드론이 같이 날라와야 되는 건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인접해 있는 이란이나 여기에 대한 이라크로부터 날라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2011년도에 아랍의 봄이 있었고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예멘 내에서 후티 반군이 활동을 하게 됐고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이란의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우디에 대한 공격이 예멘의 반군이 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이란의 배후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서도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만큼 분명하게 이 배후에 누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론이 더 이상 신기한 비싼 장난감이 아니다.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요즘에 관광지 가면 드론 달리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취미 생활로 쓰는 드론이 아니고 앞서서 저희가 이제 살펴본 대로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드론과 관련된 논란이 제법 몇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이 북한의 무인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시 삼척, 백령도, 경기 파주에서 이 북한의 무인기가 발견되게 되는데 무인기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 더 나아가서 청와대 영공에 대한 촬영까지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한민국이 한번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고요. 2017년도 6월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드론이 경북에 있는 성주, 그러니까 사드 기지까지 촬영하고 들어간다가 결국은 이 무인기가 낙하하게 됐고 그것이 강원도 군부대 등에 대해서 발견이 돼서 또 한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카메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주요 군사시설 등을 촬영하게 되는 건데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이 고리 원전에 대한 인근에 드론으로 추정하는 소형 비행체가 출현하게 되는데요. 만약 상상을 해보면 지금 사우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규모 유전 시설에다가 이렇게 공격이 일어난 건데 대한민국은 이 원전 같은 곳에 만약에 드론 등을 이용한 폭격 등의 이러한 테러가 발생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지난달 얼마 전에 있었던 2019년 8월 달의 일이고 또 8월과 9월에 대해서는 한빛원전 주변에서도 드론이 비행하다가 다시 은신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북한과 총꼬리를 같이 함께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드론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군이 철저하게 방비해야 될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벌써 2017년 일인데 성주 사드 기지 촬영했던 당시 상황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무려 500km 가까이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 금강군에서 내려와서 성주 사드 기지를 둘러보고 다시 한 220km로 올라가서 강원도 인제군에서 추락을 했었죠. 이때까지도 군이 탐지하지 못하고 추락한 이후에 이제 알아내면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살 공격용 소형 드론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는 끔찍한 그런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그 위협은 북한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외교안보 측면에서 정말 중요하고 끊임없이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계속해서 작년 올해 끊임없이 드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무기 개발이라든가 또는 북한이 이 자살 공격용 드론을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비해서 뭐 레이저 대공 무기를 만들고 또 레이더망 확충하고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수천 달러짜리 $1,000, $2,000짜리 정도로 수십조 원의 그런 방공망을 곧바로 파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런 무기를 가지고도 우리에게 사실 공격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과 뭔가 관계를 만들어가고 북한이 쉽게 이런 적대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빠르게 개방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남북관계 개선도 필요하고요. 대신에 국방력 강화는 정말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그런 예산들이 투입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특히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드론 산업 발전에 대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국방부와 또 우리 우방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런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네.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예. 됩니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평화는 평화고 안보는 안보죠.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드론을 타격할 수 있는 군 체계, 무기 체계를 오늘 군 당국이 사업 계획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드론 잡는 한국형 스타워즈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라면서 레이저 대공 무기인 블럭 1이라는 것을 공개했는데, 그러니까 레이저를 쏴서 이 드론 무기를 무력화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2023년 시간이 좀 있고, 그런데 이번 그 사우디 공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만 이 드론의 공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좀 과장된 측면도 있다,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 드론에 대한 이 위험성에 대해서 과대하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한민국을 향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런 드론 공격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철저한 방비를 다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한국형 스타워즈 같은 경우도 눈에 띄지 않고 그리고 소음이 없으면서도 별도의 탄이 없이 그대로 이 레이저를 통해서 대공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볼 수가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개발이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이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그 빈 공간에서 그럼 우리의 대공 방어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군이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드론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현재 대공 체계로는 조금 어렵다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겠습니다.